또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좀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 전에 이 팀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말 그대로 이적 시장에서 광폭 행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첼시 얘기입니다. 아, 미친 듯이 쓰고 있는 팀. 맞아요. 네. 첼시가 지난 여름에는 진가 때문에 네. 선수 영입을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자르를 팔고 번 돈을 꾹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냈었죠. 그래서 램파드 네.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거 영입을 하고 있어요. 딴 팀들은 팬데믹 형상 때문에 네. 지금 좀 돈을 움츠리고 아끼고 있죠. 있는데 네네네. 첼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첼시가 라이프치히에서 티모 베르너를, 레스터 시티에서 벤치레를, 아약스에서 하킴 지에흐를, 그리고 니스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말랑사와 체아고 시바를 각각 FA로 또 영입을 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카이 하베르츠가 이적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대표팀에서 지금 잉글랜드로 네. 건너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촬영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유니폼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카이 하베르츠까지 영입을 한다면은 말 그대로 광폭 행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포지션에 전력을 보강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니 뭐 2000년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을 쓸 줄 아는 팀, 펑펑 쓰는 팀이 첼시였잖아요. 네네. 근데 뭐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이런 팀들이 나타나면서 첼시가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또 제대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뭐 알바로 모라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완전히 이적하고 네. 그리고 윌리안이라든가 페드로가 FA로 떠나갔잖아요. 네. 각각 아스날과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티모 베르너라는 확실한 득점원을 보유하게 되면서 베르너의 장점을 살려서 측면에 배치할지 아니면 투톱을 이용할지 또는 원톱으로 기용할지 다양하게 램파드 감독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벤치레를 또 영입해서 완벽하게 보강을 했고요. 하킴 지에흐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측면과 중앙 쪽에서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랑사하고 치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좀 돌아보면 최전방부터 수비까지 각 포지션이 다 보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지난 시즌 체제에서 필요했던 것들, 좀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들, 역할들을 이렇게 잘 차곡차곡 영입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어찌 보면 램파드 감독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들을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내고자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냈는데 올 시즌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갖고서 이것을 해결해 줄 선수들 이렇게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이 하베르츠 영입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입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자면은 카이 하베르츠 영입을 완료하는 대로 또 데클란 라이스를 영입하겠다.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는 또 신성인데 이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골키퍼도 계속 루머가 나고 있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케파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디렉터로 활동 중인 체흐 또 과거의 첼시의 레전드기도 한데 이 체흐는 지난 시즌에는 고전했으나 구단은 그가 아직 성공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네. 그래서 케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케파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주면 모를까. 지난 시즌 같은 모습 보여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첼시의 가장 큰 약점은 골키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골키퍼가 흔들리는 팀은 좋은 성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다면 새로운 골키퍼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카이 하베르츠 같아요. 왜냐면 카이 하베르츠 이적료가 소문에 의하면 너무 비싸. 네, 지금 나오는 이적료가 8천만 유로에 플러스 옵션 2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네, 엄청나죠. 네, 그만큼 스타성이 있는 선수고 장래가 촉망된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적료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금 비싼 감은 있죠. 그만큼 근데 첼시가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네. 첼시가 원한다는 거는 램파드 감독도 원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카이 하베르츠가 워낙에 공격적인 재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레버쿠젠의 에이스 역할도 하고 네. 있고 여기다가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패싱 능력이라든가 순간순간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과거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선수가 한 시즌 동안 꾸준한 그런 네. 퍼포먼스를 낸 적은 없거든요. 뭐 전반기에 부진했다가 또 후반기에 폭발하는 이런 계속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네.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됐죠. 그러니까 카이 하베르츠를 레버쿠젠에서 뛸 때 팬들이 보는 시선은 역시 어린 선수인데 기대 이상으로 해준다. 네. 그리고 레버쿠젠이 배출한 스타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복이 심한 경기력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무방화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적료가 너무 비싸. 그러면 첼시 팬들의 입장에서는 시즌 내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높은 이적료에 네. 그리고 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 봐라. 다른 어린 선수들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적료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주급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팀 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이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높을 것인데 비교해보자면은 저는 지난 시즌에 마타이스 데리트하고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마타이스 데리트도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이적료를 받고 높은 주급을 기록하면서 이제 유벤투스에 입성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기에는 굉장히 고전했고 그러다가 후반기 그리고 리그 중단 사태 이후 재개 후에는 정말 리그 정상급 수비를 펼치면서 확 올라섰단 말이죠. 하베르츠가 그래도 이 정도만 된다면은 첼시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로 저는 전망은 해봐요. 네. 네. 일단은 선수 영입을 봤을 때는 티모 베르너는 시간을 줄 게 분명해요. 아, 그렇죠. 원톱으로 쓰든 투톱으로 쓰든 측면에 네. 배치하든 시간을 많이 줄 거로 보이고 어찌됐든 베르너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하에 이리저리 써보겠죠. 기본적으로 베르너의 득점력이 필요한 첼시니까. 아, 네. 그리고 벤치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네. 줄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하킴지에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측면 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은 지금 지난 시즌 첼시를 통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좀 부족했고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과감한 이런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혜에게 좀 기대하는 면이 있겠죠. 네. 여기다가 뭐 말랭사라든가 아니면은 치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는 FA로 영입했기 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말랑사는 뭐 임대를 다시 보낸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티아고 신바는 정말 영입 잘했어요. 잘했지. 수비가 정말 지난 시즌에 불안했잖아요. 이 수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최적의 자원이죠. 그것도 FA로. 거기다가 이제 베테랑이고 네. 수비 라인을 이끌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치아고 실바는 아직 건재하다. 이걸 네네. 또 보여줬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입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카이 하베르츠는 좀 제가 보기엔 달라요. 왜냐면 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 지금도 자원 굉장히 풍족하죠.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카이 하베르츠가 임팩트 있는 데뷔전 그리고 빠르게 데뷔하면서부터 좀 기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첼시 팬들에게 좀 미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데리트 얘기를 했지만은 데리트는 참 상황이 잘 따라졌어요. 유벤투스에서는 이제 키엘리니가 부상으로 그래, 좀 초반에 결정하면서 부상이었고. 초반에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또 경쟁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경쟁자가 또 부상을 또 일찍 네. 당한 바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 네. 보누치도 또 안 좋았고 네네 그런 본인에겐 좀 유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베르츠는 첼시에선 진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중원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아. 로프터스치크, 코바치치, 마운트, 지흐 선수도 또 상황에 따른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쟁을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겠죠. 네. 다만 첼시 팬들이 그리는 건 그거죠. 4-3-3을 가동했을 때 최전방에 티모 베르너, 왼쪽에 플리식, 오른쪽에 지에으. 네. 그리고 이제 3미들로서는 뭐 캉테, 하베르츠 아니면 로프터스치크라든가. 네, 뭐 코바치치도 나올 수 있고 상황이 참 많죠. 그렇게 네. 했을 때 카이 하베르츠가 중앙 쪽에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번 영입은 한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득점원이 확실히 갖춰줘야 된다. 티모 네. 베르너. 네. 그 중앙 쪽에서 좀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 하킴 지에와 카이 하베르츠. 네. 그리고 수비 벤치레 뭐 치아고 실바. 네, 네. 그리고 이제 골키퍼 이제 노리고 있고 네. 데클런 라이스도 또 노리고 있는 거는 또 이제 수비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게 램파드 감독과 첼시의 생각인데 그렇게 지금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 그렇죠. 조직력도 뭐 갖춰야 되고 여러 이슈가 있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행보는 이 팀이 계획을 잘 세웠고 그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착수해 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여하튼 저희가 이제 첼시 얘기를 했는데 이적 시장 좀 알아보면서 한 팀 한 팀 알아볼 생각이에요. 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다룰 팀은 역시 첼시가 아닌가. 네. 워낙에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전력 보강을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여기에 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또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램파드의 새로운 첼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넌지시 한번 찔러봅니다.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선수단이 크게 바뀌었어요. 너무 크게 바뀌었지. 너무 크게 바뀌다 보니까 지난 시즌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조직력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 팀이 만약에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이 맞춰진다. 그러면은 지난 시즌보다 더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첼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들어요. 네, 첼시 이번 이적 시장 일 한번 냅시다. 시즌에도 일 내야지. 그러네.